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일부의 유재입니다. 드디어 오늘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 이른바 한국판 뉴딜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주요 핵심 축은 그린과 디지털이 될 것이고요. 또한 사업 규모만 총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명 우리 증시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증시 격언처럼 어떤 재료의 노출로 인식될 가능성도 있고요. 구체적인 안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수혜 업종과 종목이 압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디데이. 저희 굿모닝 일부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과 주요 외신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저희 김도원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글로벌 증시 브리핑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캘리포니아의 재봉쇄 소식에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내내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장 막판에는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0.04% 소폭의 상승세를 지켜주면서 26,085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편 최근 연일 최고치 경신을 이어오던 나스닥 지수는 간밤에는 낙폭이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초반까지는 1,800선 이상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다시 한번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기술주들이 급 반락하면서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존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같은 기술주들이 대부분 3% 내외 낙폭을 기록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2.13%까지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1,390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또 S&P 500 지수도 1% 가까운 하락세 기록을 했고요. 3,155.22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날 장 초반에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이 미국 FDA로부터 패스트트랙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요. 이들 기업들은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서 이달 말부터 최대 3만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날 두 종목 모두 주가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또 펩시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미국의 2분기 어닝 시즌도 시작이 됐습니다. 출발은 양호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올 2분기 미국 기업들의 순이익은 약 45% 정도 급감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은행과 항공주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번 주에 이어지는 실적 발표 그리고 코로나의 확산세 함께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역시 화이자의 백신 개발 기대감으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영국 증시 1.33% 오르면서 6,176선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독일 증시 역시 1.3%의 강세로 12,799선에서 또 프랑스 증시 같은 경우에는 1.73% 상승하면서 5,056.23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역시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품 시장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주도하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회의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발동됐다는 분석인데요. 오는 14일에서 15일 공동감시위원회를 열고 향후 감산 규모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WTI는 1% 이상 하락하면서 40.1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반면 금값은 올랐습니다. 0.7% 오르면서 1,814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또 어제 원달러 환율은 역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3.6원의 하락세로 1,200.9원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유럽 증시는 일제히 올랐지만 미국 증시는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나 이 전강 후약의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과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업종별, 종목별 흐름은 어땠는지 저희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송일아 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좀 컸네요. 네, 그렇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아주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13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소폭 올랐으나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요 지수들은 코로나 백신 관련 긍정적인 소식에 상승 출발하면서 장중 내내 오름세를 유지를 했지만 장 막판 들어서 캘리포니아가 다시 재봉쇄를 발표를 하면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장중 1만 800선을 넘으면서 또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쳤지만 결국에는 2% 이상 고꾸라지면서 2달 사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날의 제일 큰 악재는 역시 캘리포니아주의 재봉쇄 소식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점점 심해지면서 식당 내부에서의 식사와 또 헬스장, 영화관 등을 이날부터 다시 닫는다고 밝혔고요. 가을 학기 역시 온라인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이 거대 도시인 캘리포니아주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투자 심리도 급격하게 위축됐습니다. 한편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시장에서는 2분기 S&P 500 기업의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5%가량 급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어닝 시즌이 12년 사이 최악의 사태를 연출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면서 최근 높아진 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은 금융과 헬스, 또 산업, 유틸리티를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기술주가 2.1% 내려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고요. 내구 소비재와 커뮤니케이션, 또 부동산도 1.5% 이상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아마존과 페이스북, 또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3% 내외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코로나 재확산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들도 또 일제히 내렸습니다. 전 세계 최대 영화 체인인 AMC 엔터는 7.4% 하락을 했고, 또 카니발 코퍼레이션은 크루즈들의 영업 재개 시기가 더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전망에 5.4% 내렸습니다. 또 한편 그동안 그칠 줄 모르게 이 상승세를 이어갔던 테슬라 역시 이날은 3.1% 하락했습니다. 반면 백신 개발에 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각각 4.1%, 10.5% 급등을 하면서 기대감을 보였고요. 역시 제약회사인 모더나는 7월 20일 전에 나스닥 100 인덱스에 포함될 것이라는 소식에 무려 14.6% 급등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홍일아였습니다. 네, 코로나19 이슈에 따라서 계속해서 일희일비하는 미국 증시의 흐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어떤 펀더멘털에 대한 불안감도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더 우려되는 것은 그동안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던 나스닥 지수가 크게 빠졌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전문가들은 이런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지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 연결해서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컸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많이 빠졌는데요. 미국 증시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증시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시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급등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쉬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중요한 한 주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상승폭을 많이 되돌리고 오히려 마이너스의 마감이 됐는데요. 가장 큰 이유로는 지금 캘리포니아주가 셧다운, 학교를 전적으로 8월 하순 인터넷 강의로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또 이에 따라서 캘리포니아주만이 아니라 플로리다, 아리조나, 텍사스 등의 코로나19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주들에 대한 부담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미국의 한 340만 감염에 14만 6천 명 사망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서 또 골드만삭스라든지 대표 미국계 투자은행이 미국의 2분기 실적이 큰 폭 하락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45% 작년 동기 대비 하락, 골드만삭스는 60%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상승한 시장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존한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지금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빅스 지수도 지금 단기 급등을 해서 32일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근데 사실 국내 증시에서는 내부적인 모멘텀이 오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좀 흔들려서 이런저런 좀 부담감도 되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저는 이번에 미국 증시가 고점 대비해서 하락한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미국 증시의 유동성이 풍부하고요. 또 오늘 이 장 시작하기 전에
나스닥 퓨처라는 선물 퓨처, S&P 퓨처가 선물이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충분히 풍부하기 때문에 시장을 또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1,700불 단기 고점을 돌파했다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 물량 부담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도 우리나라 시장은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쉬어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국 장이 빠짐에 의해서 한국 장도 빠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앞으로의 이 경기 회복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 또 한국 자체의 모멘텀으로 보면 뉴딜에 대한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도 계속적으로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렇게 조정이 있어지면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저가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흐름에 좀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모멘텀이 확실하고 성장성이 뚜렷한 종목을 공략을 한다면 분명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좀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저희 업종 공략 업앤다운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업종이 뜰 것이고 어떤 업종이 약세를 보일 것인지 업종과 종목 전략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업종 공략 업앤다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업종들을 좀 가지고 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상승이 예상되는 업종부터 확인을 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가구 관련주가 오늘 상승할 것이다라고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코로나와 부동산 규제 등 호재가 만발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가구 관련주가 코로나, 또 부동산 규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데 오늘 이 업종을 이렇게 쓸 것이다 얘기를 하신 걸까요? 약간의 좀 겉으로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제 가구주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에 대한 수혜주라는 평가가 좀 있어요. 약간 좀 의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가구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자택에 대해서 자택 근무나 자택에 머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뭐 재난지원금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가구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맞아요. 사실이라 볼 수 있겠고 실제적으로 이제 5월 달에 이 가구 소매율을 본다고 하더라도 38%까지 증가를 했거든요. 뭐 이런 이유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집에 있었을 때 어떤 가구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또 자택근무에 의해서 이 가구에 대한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늘어나는 수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가구주들에 대한 증권사에서의 지금 목표 주가를 좀 올리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실제적으로 봤을 때도 이 가구 업체들의 올해 1분기 실적도 좋았었고 이 1분기 실적이 좋아지면서 올해 영업이익이나 여러 가지 목표치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도 뭐 한센과 그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에도 3개월 사이에 목표 주가가
한샘이 13%로 현대 리바트가 43%까지 올라간 이제 추세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여기에 이제 정부 같은 경우가 부동산 규제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규제를 본다고 하더라도 또 생각하시기에는 부동산 규제가 되면은 이 가구 이 어떤 이동 거리가 또 매매 제한이 된다고 한다면 이 가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지 않냐라고 맞아요. 얘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는 오히려 그 전에 어떤 분양이나 여러 가지 받았을 때 뭐 조합원에 대한 물량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조합원에 대한 물량이 이제 규제가 되면서 원래 어떤 집으로에 대한 회귀가 되면서 이 가구에 대한 또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어떤 이제 코로나와 이 부동산 규제에 의해서 약간 테마적인 성격으로 가구주에 대한 수혜가 될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1분기시점 한샘도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고요. 현대 리바트도 예상치 상해 영업이익 보여줬다는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 펀드멘탈 쪽으로 봤을 때도 이 가구주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재가 지금 현재 맞물려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역시 뭐 가구 판매 증가가 말씀드렸듯이 이 실적으로 바로 뭐 2, 3분기 때까지 이어진다면은 뭐 한샘도 어제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이 가구주들의 상승 랠리도 오늘 좀 펼쳐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오늘 얘기하겠지만 이제 그린 뉴딜에 대한 정책을 정부에서 발표를 할 텐데 이 그린 뉴딜 정책 안에서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 투입 가능성도 굉장히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한샘이나 뭐 여러 가지 가구주들이 뭐 친환경 가구를 만드는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뭐 이건창호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 친환경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 만드는 업체라고 하지만은 결론으로 봤을 때는 어떤 가구에 대한 뭐 친환경 같은 가구에 대한 수요를 또 늘릴 수 있는 호재가 또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구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 한국판 뉴딜에는 뭐 여기저기 걸면 다 수혜주가 좀 되는 그런 그렇죠. 움직임이 좀 나타날 네.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관련 업종을 가져오실 줄 알았는데 가구주를 가져오셔서 좀 의외다 했는데 네. 또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네.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은 뭘 골라오셨을까요? 함께 보시죠. 네, 자동차 부품주 구조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오늘 왜 하필 자동차 부품주가 가장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신 건가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자동차 업종이죠. 자동차 업종이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지금 안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2분기 영업이익이 가장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업종이 대표 자동차 업종이거든요. 뭐 본다고 하더라도 현대차 2분기 영업이익이 3,47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수치는 작년 대비 72% 감소한 수치고 뭐 기아차 같은 경우도 1,205억 정도 예상되는데 이 기아차 영업이익 77% 정도 감소가 예상되는 수치인데 이 자동차 업종보다도 지금 더 문제가 이제 자동차 부품주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완성차 업체들이 그 수출이나 여러 가지 감소를 하면서 직접탄을 받는 게 이제 자동차 부품주고요. 이 현대차, 기아차가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 자동차 부품주들은 뭐 만도나 한원시스템 같은 경우는 올해는 적자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최근에 좀 며칠 사이에 증권사에도 적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완성차 수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자동차 부품주들은 해외에서의 공장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의 공장에 대한 가동 중단이 굉장히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 부품주들의 적자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현재 계속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는 뭐 최악의 상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하청업체들, 자동차 부품주들의 뭐 상장사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약간 도산에 대한 얘기까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자동차 부품주들의 이 구조적인 어떤 개선이 필요한 현재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제가 표로도 갖고 왔지만은 특히 이제 뭐 전기차로서의 요새는 이제 뭐 어떤 그 100년 된 어떤 내연기관 차에서 이제는 이제 뭐 그 전기차나 수소차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당연히 전기차 수요가 줄어든 부분도 있는 상태지만 결국 봤을 땐 전기차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 전기차로의 어떤 구조적인 그 전환이 빨리 돼야 된다. 되지 않으면은 자동차 부품주들의 전망 같은 경우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이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시장에서 우려감이 계속 증폭될 가능성이 이렇게 좀 그 코로나도 계속 된다고 한다면은 증폭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부품사들 중에서도 뭐 2차, 3차 밴드가 있잖아요. 예. 근데 하부로 갈수록 지금 부품 업체들이 인력이나 어떤 구조 조정을 지금 단행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간이 계속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뭐 그나마 좀 현대모비스가 좀 버틸 수 있을 만한 어떤 여력이 있긴 하지만 그 밑에 하부에 있는 그런 기업들은 지금 이제 우려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뭐 저도 자동차 부품주들의 주가 흐름을 보고 있는데 사실 계속 좀 부진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런 흐름이 어느 정도 좀 구조적인 체질 개선을 하지 않는 이상은 기조화될 수 있다. 그쵸, 예, 이렇게 맞아요. 보시는 것 같네요. 그런 예. 관점에서 오늘 자동차 부품주를 좀 우려되는 업종으로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 공략할 종목은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최근 시장 같은 경우가 종목별 장세라고 하는데 결국은 종목별 장세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가는 종목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뭐 신고가를 계속 내는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제도 신고가를 기록한 이제 넷마블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뭐 2분기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629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면서 좀 이 수치는 전년 대비다 85%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넷마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떤 게임 업종들이 2분기 때 호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도 3월 출시됐었던 뭐 7개의 대작 그리고 에이스, 스틸 얼라이브 같은 경우에도 판매가 전 세계를 봤을 때도 다운 순위에 봤을 때도 계속해서 상위권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한마디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기본 그 신작 게임이 아니라 기본 게임에 대한 안정적인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7개 대제랑 뭐 A3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뭐 일평균 봤을 때도 이 7개 대제가 11억 정도가 나오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A3도 한 8억 정도가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 나왔었던 게임에 대한 본업에 대한 그 본 게임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베이스로 좀 받쳐주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하반기에 시작되고 있는 신규 게임에 대한 또 신규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뭐 이 넷마블도 이제 BTS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은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뭐 유니버스 스토리라고 해서 이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어떤 그 게임이라기보다도 어떤 그 스토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넷마블이 이제 출시를 할 예정이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이 BTS 관련주로 넷마블이 부각되면서 주가에 좀 탄력을 받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펀드멘탈을 받쳐주니까 어떤 이 BTS 관련주는 덤이지 않을까. 플러스 알파로 좀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재택근무 수혜주로도 또 꼽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코로나19 수혜주로도 모든 꼽히고. 게임주들이 그런 상태고요. 제가 봤을 때 2분기 때 우선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자동차 업종이 다른 업종 중에서 가장 크게 어떤 2분기 실적에 우려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게임주들은 저는 2분기 때 봤을 때는 언택트 뭐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지만 뭐 다른 업종 대비해서 게임 업종에 대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 물론 이게 만약에 실적으로 발표됐을 때는 주가는 더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 넷마블의 주가를 보면 7월 들어서 상당히 좀 눈에 띄게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달 들어서만 지금 32%나 그렇죠. 급등을 했는데 이번 달에 특히나 어떤 모멘텀이 부각이 된 게 있나요? 우선 하반기 신작 출시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프로야구가 이제 5월 말에 개봉을 했었는데 네.
우선 이 컴투스도 마찬가지고 이 넷마블의 또 이제 마구마구 2020 항상 이제 역사도 대표로 했을 때 프로야구 시즌이 개막이 전으로 됐을 때 항상 이 넷마블의 주가도 항상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프로야구가 5월달 이후로 좀 개막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부분의 수혜가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됐지만 뒤늦게 좀 주가가 좀 판단을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예, 예.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약간 좀 풍요한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관련된 뭐 초록뱀이나 뭐 다른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올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또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개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기가 지금 현 넷마블의 주가는 7월에 모든 호재가 이렇게 압축됐죠. 그래서 폭발한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분기 때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 이거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지금 629억이 생각이 되고 있는데 600억 이상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대박이다. 네네. 네, 좀 주가가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봅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건 이제 부담인데 과연 이런 종목은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산정을 하고 가면 좀 될까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글로벌 뭐 게임 업체들의 뭐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22배 PR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14만 원 정도 이상은 더 갈 만한 종목이라고 하지만 근데 많이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13만 5천 원, 네. 13만 3,500원까지 왔는데 분명히 이제 어떤 뭐 글로벌 PR로 대비했을 때 목표 주가를 산정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목표를 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봤을 때는 뭐 이 목표 주가를 14만 원 돌파하면은 저는 이게 매도라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목표 주가라는 말이 결론은 이제 뭐 이때 왔을 때 매도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목표 주가 돌파하는 부분은 또 더 좋다. 라는 부분이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목표 주가를 뭐 짧게 뭐 15만 원 드린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15만 원 또 돌파했을 때도 추가적인 매수 관점도 괜찮다.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절벽처럼 치솟은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하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겠죠. 부담스럽긴 네. 한데 하지만 여러 가지 뭐 모멘텀들이 많다 보니까 뭐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시청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최종 투자 결정, 판단은 우리 시청자님들의 몫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잠시 후에는 저희 집중 분석 이슈 타임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판 뉴딜 종합대책 발표합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뉴스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나온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표 제약 바이오 기업인 녹십자와 셀트리온이 본격적으로 코로나 치료제 개발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집단 면역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이 치료제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녹십자는 혈장 치료제 그리고 셀트리온은 항체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임상 시험은 셀트리온이 먼저 시작할 것으로 보이지만 임상 단계나 개발은 GC 녹십자가 앞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르면 이번 주에 임상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녹십자는 이번 달 안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임상 일상을 면제받았고요. 또 정부가 혈장 치료제의 품목 허가를 올해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주가들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녹십자 어제 신고가 경신과 함께 그룹주들 모두 강세를 보였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최근 신고가 랠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치료제 개발 소식과 주가 흐름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은 CJ ENM과 딜라이브의 협상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CJ ENM과 딜라이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재로 송출 중단, 블랙아웃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CJ ENM은 어제 딜라이브와 2020년 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수준에 대해서 오는 8월 31일까지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200만 명에 육박하는 딜라이브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갈등은 CJ ENM이 지난 3월 유료 방송 사업자들에게 15에서 30%가량의 수수료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 두 회사 간의 핵심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 해결 여부는 미지수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미래 기술과 인재 양성을 위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학 협력에 올해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이 설치한 산학협력센터가 올해 출범 2주년을 맞으면서 발표한 대규모 투자 계획인데요. 특히 올해에는 기존 400억 원에서 2배 이상 예산 규모를 늘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근 삼성이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행보를 보이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8년 18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최근에는 K칩 시대를 열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삼성전자의 행보, 관련 소식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100조 원 이상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혜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특히 수소와 풍력, 태양광, 인터넷 관련주들은 이번 달 들어서만 최대 30%대 급등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제도 코오롱 머티리얼즈와 세종공업, 두산퓨얼셀 같은 종목들이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만 이러한 기대감들이 이미 충분히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정부 발표 이후에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는 조금 유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 관련주들의 흐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뉴스 돋보기 4가지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경제방송 거기서 거기 아니야? 경제방송 굿머니에서 달라집니다. 글로벌 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국내외 핫 이슈까지 굿머니 일부에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뉴딜 관련주 진짜 수혜주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차영주 YG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 이슈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 좋은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뉴스들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뉴스부터 확인하고 가시죠. 네, 저희 이데일리 뉴스입니다. 문 대통령 오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정의선 한성숙 연결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갖고 향후 한국판 뉴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발표에 나서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 부의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도 화상으로 연결해 산업계 목소리를 전달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은 국가주도 프로젝트도 정부 단독 프로젝트도 아니라며 한국판 뉴딜은 국력 결집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네,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2시에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요. 자, 이제 그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한국판 뉴딜 대책이 추진하게 된 배경은 먼저 좀 무엇인지 저희가 그 사전 지식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그만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국내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뉴딜이란 단어를 붙였다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뉴딜 정책이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공황 당시에 일단은 미국에서 현재 정부의 대규모 SOC 투자에 그 자금을 투여함으로써 뉴딜 정책이라는 단어가 이제 형성이 됐죠. 우리가 이제 그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을 경기를 이제 나타내는 GDP라는 것으로 살펴보게 된다라면 GDP라는 게 개인의 지출, 기업의 지출, 정부의 지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현재 기업과 개인이 전혀 지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GDP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된다라는 게 뉴딜 정책의 기본 정책 방향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일단 정부가 주도를 하겠다. 약 100조 규모의 주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앞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뉴스를 보게 된다면 이거는 무조건 정부 주도는 아니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은 정부와 현재 지금 당정과 그다음 민간도 같이 해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 오늘 일단 보고 대회에서 보면 이런 분들이 다 참석을 한다. 이런 또 언론의 보도도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정부가 주도를 하지만 그 정부가 주도를 한다는 건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러한 양대 축으로서 방향을 제시를 하고 정부가 온갖 정책 지원을 할 테니 민간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앞으로 민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라. 이러한 그런 배경으로서 탄생된 그러한 정책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그 새마을 운동처럼 국력을 모두 결집해서 우리 으쌰으쌰 뭔가 또 해보자. 코로나19 그렇죠. 이후에 뭔가 세계적인 주도권을 가져오자. 뭐 이런 목표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예. 뭐 그렇죠. 꼭 관 주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과거에 뭐 어떤 별 좋지 않은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만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GDP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잊어버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한다라는 게 이게 그 자유경제 시대에 있어서 정부가 통제가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자유로운 민간들을 놔두게 된다라면 이렇게 특히 침체가 됐을 때는 어떻게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침체된 경기 상황, 우리가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뭐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건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부 주도이긴 합니다만 억지로라도 현재 지금 누워있는 경기 상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의지가 따라서 있다는 거죠. 내가 앞장을 설 테니 여러분들이 따라와라. 특히 대통령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회의를 주재한다라고 하니 그렇게 된다라면 밑에 관련 공무원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결국 행정부의 수반이 나서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챙기면서 우리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겠다라는 정부의 원대한 꿈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이 지금 네. 그린과 디지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린과 디지털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예,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는 실체가 그렇게 썩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한 달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을 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기존의 SOC 투자를 통해서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들을 많이 펼쳐왔죠. 특히 이제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 이런 거에 후유증에 지금 많이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중후장대 산업을 그리고 SOC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경기를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당장 효과는 좋습니다.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냐라고 봤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미래 먹거리를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축은 하나는 디지털, 하나는 그린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죠. 먼저 디지털부터 말씀드리게 된다라면 지금 플랫폼이라든지 전자결제라든지 이런 쪽들을 통해서 디지털화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산업이 4차 산업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이 있어야만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축들을 정부가 하겠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이전에 일본발 반발로 인해서 한번 세게 얻어맞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을 좀 경험 삼아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진짜 똑똑하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한 쪽들 디지털 쪽으로 나가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환경 문제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파리 기후 협약이 2025년에 이제 발효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환경 문제를 또 앞서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특히 중국도 환경 문제를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환경을 또 생각하다 보면 그거와 연결된 게 또 디지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제는 과거의 어떤 그러한 담례를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서 디지털과 그린을 내세우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결국은 친환경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어떤 테마로 움직였던 언택트 이게 그렇죠. 그 그린과 디지털에 많이들 포함이 될 것 예. 같은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두 달 동안 이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너무 네. 많이 이미 움직여서 오늘 과연 추가로 먹을 게 있을까? 우려가 될 때 그동안 주가 움직임은 어땠나요? 너무 직설적인 표현이십니다. 추가로 먹을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아이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중의 유동성이 워낙 풍부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고객예탁금이 한 20조 정도 됐는데 최근에 한 40조가 넘는 그러한 평균 고객 예탁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한 고객 예탁금들이 크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현재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국내 시장에 손을 안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객 예탁금들이 소위 말해서 증시를 휘젓고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전에는 코로나19 이후에 4월 달, 5월 달에는 쉽게 모든 종목을 사도 수익이 났었던 상황이죠. 하지만 6월 이후부터는 상황이 좀 바뀌었죠. 지수가 어느 정도 정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먹거리가 무엇이냐. 여기서 이제 그 투자자들이 가장 좋은 게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그러한 해석을 역으로 보면 정부 정책에 따라라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쉽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좋은 테마거리가 됐었고 저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투자자분들께서 이게 결국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게 미인대회라는 용어를 저희가 쓰는데 내가 이뻐 보이는 게 아니라 남들도 이뻐 보인다라는 것은 결국 정부 정책 수혜주다.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하셔야 된다. 예,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든지 기대감이 있을 때는 주가가 누구든지 다 오릅니다. 맞아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그린 뉴딜이라는 단어가 붙었던 주식들은 모두 다 올랐습니다. 그게 결국 수혜를 볼지 안 볼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다 오른 상황에서 이제는 옥석가리가 시작될 것이다. 오늘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고요. 하부 시행 규칙들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정부 정책 사이트가 있습니다. 홍보 사이트.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보시고 거기서 과연 어떠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행이 될 것이고 여기 어떤 기업이 포함될 것인가라는 것을 하셔야지 이제는 소위 말해서 뭐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는 정책 관련주다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그런 형국은 이미 지났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얘기해야 될 것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거죠. 이미 이제 정부 정책이 나오고 난다라면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조금 한꺼풀 꺾일 가능성이 있고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2차 상승 분명히 옵니다. 2차 상승은 올 가을 이후서부터 2차 상승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테마주들은 초반에는 다 오르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참을 못 하셨다면 지금 이런 것들을 서둘러 들어가시기보다는 그러한 종목들을 꼼꼼히 체크해 놓으셨다가 어느 정도 가격 조정 이후에 올 가을쯤에 공략하신다면 좋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사실 이게 추가 모멘텀이 되기보다는 오늘은 그냥 재료의 노출로 그렇죠. 인식이 될 것이고 예, 예. 그럼 이제 하락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변동성 확대에 말씀인 대한 것 부분들도 같아요.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러죠. 누구든지 다 아는 종목이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알기 이전에 주식을 사놓는 것이 중요하지 그쵸. 누구든지 다 안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추가로 사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 테마주라는 거죠. 테마주라는 것은 변동성 확대에 대비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테마주 투자하실 때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내가 한번 치고 들어가서 먹고 나오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죠. 못하죠, 근데 근데. 테마주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네. 손절매입니다. 테마주는 손절매를 못하시면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소위 물린다라는 개념이 뭐죠? 야 이게 좋다라고 하더라. 그러면 한 일주일 고민하시죠. 그러다가 그래도 좋다라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면 그래 좋다라는 사자라고 하면 항상 고점에 사시죠. 그쵸. 그리고 주가가 빠질 때 넉넉히 기다리시면 항상 계좌에 보면 고점에 산 주식들만 남아있죠. 네. 고점에 산 것들이 떨어지게 된다면 칼같이 손절매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2년 전에 샀던 거, 3년 전에 샀던 주식들이 지금 있는 이유가 네네. 그 손절매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소장님 예. 아까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이제 하락 가능성, 좀 변동성 네. 확대 가능성을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그럼 이거를 손절가를 정해놓고 그냥 매도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2차 또 랠리가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너무 아까우신 분들은 그냥 보유 전략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략을 근데 저는 네. 전략적으로 이렇게. 본다라면 손절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목이 다음에 2차 수혜를 본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라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일단 현금 보유하시고 지금 잘라내신다라고 한다라면 그렇게 큰 폭에 잘라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보험을 들었다 생각하시고 다음 기회에 차라리 그보다 더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편하게 여러분들의 손절매를 생각하시는 것도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한국판 뉴딜이 이제 종합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참 가지고 있는데 네. 사실은 오늘이 더 리스크 관리에 그렇습니다. 집중해야 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조금 그렇게 잘못하신 분들 들어올 때 거기다 던지고 나오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한국판 뉴딜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관련 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봤습니다. 오늘 위험 관리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동안 사실 묻혀 있었지만 부각되는 종목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은 무엇인지도 면밀히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팁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객장의 시선 시간입니다. 객장의 전문가들 오늘장을 과연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판 뉴딜 종합 대책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재료의 노출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죠. 그래서 객장에서도 다소 보수적인 의견들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 오늘의 전망들을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은 의견이 조금은 나뉩니다. 그래서 저희 이민경 PB와 추장훈 과장은 상승을 예상을 하셨습니다. 다만 다른 오기철 차장과 설현룡 차장, 백인범 과장은 오늘 모두가 다 보합을 예상을 했습니다. 어떤 모멘텀보다는 시장이 약간의 그냥 방향성을 탐색하는 이런 시장을 예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보합을 예상하신 교보증권의 오기철 차장 연결을 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보합을 예상을 하셨습니다. 이 보합을 예상하신 이유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전일 증시, 국내 증시가 일단 상승폭이 좀 크기도 했었고요.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가 장막판에 들어서면서 일단은 나스닥 중심으로 해서 하락 마감한 점이 국내 증시에 이제 심리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장중에는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렸지만 캘리포니아에 대한 그런 그 경제 다시 셧다운이 재개될 수 있다는 그러한 발표가 나오면서 증시가 미 증시가 하락 마감한 점이 국내 증시에 일단 오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일단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디지털과 그린 관련한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일단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동안 이 관련주들에 대해서 예상과 추측이 나오면서 수소차라든가 그다음 풍력, 태양광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폭이 그동안 많이 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이후에 일단은 주가에 대한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일정 부분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합권을 전망한 이유는 풍부한 유동성이 일단은 이런 모든 시장의 재료들을 수급이 압도하는 그런 시장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유동성으로 바탕으로 일단 다시 보합권까지 끌어오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장중에 중국 시장이 열리는 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시장이 좋은 흐름이 나타난다 그러면 국내 증시 장초반 좀 밀렸다가 다시 재차 플러스권으로 반전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좀 유의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시장은 그래도 좀 호재를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미국 증시도 하락을 했고 한국판 뉴딜의 어떤 재료의 노출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강세를 보인다면 거기에서 또 투자 심리가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전략 세우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투자 전략은 최근에 유동성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장중에 일단 지수가 하락을 보인다면 그리고 그동안 주도주 시장사들이 조정을 보인다면 일단은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판 뉴딜 관련된 오늘 발표가 나오는데 이것이 여기서 끝이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이제 2025년까지 계속해서 정부 정책으로 좀 시행될 그런 큰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한두 달 정도 반짝여서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급등한 종목들은 피해야겠지만 일단은 일정 부분 조정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눈여겨보셨다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조정 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고요. 지수에 대한 2200선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계속해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이 이제 돌파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재차 매물대가 강하게 나오면서 그 부분이 이제 상방 이제 저항선으로 계속해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부담스러운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주도주 섹터가 계속해서 좀 계속 순환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 본다 그러면 주도주 섹터들로 계속해서 눈여겨 보셨다가 접근할 수 있는 기회로 오늘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위로 아래로 갈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하필 코스피가 2186선으로 이제 2200선, 이 마디지수대에 또 다가오면서 어떤 경계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의견들이 오늘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굿모닝 1부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2부에서는 저희 김호수, 이지혜 앵커가 함께하니까요. 계속 채널 고정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전략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